사건 파일 5번 정사겔 살인사건. 키보드가 사람을 죽였다. 2013년 7월 10일 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정막을 깨는 여성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비명의 주인공은 당시 30살이던 김모 여인. 김 씨는 집을 나서자마자 누군가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당했습니다. 비명에 놀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곧바로 출동했지만 이미 김 씨는 숨져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피습 현장을 조사했지만 사라진 물건은 없었습니다. 금품을 노린 강도가 아닌 치정이나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인 7월 16일 밤 9시 45분께 범인 백모 씨가 부산의 한 미니텔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같이 30살이던 백 씨는 검거 당시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머물던 방 안에서 범행이 쓰인 피 묻은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범행 당시 입었던 옷도 빨지 않은 채였습니다. 백 씨는 3개월 전부터 살해 결심을 했고 피해자의 집 주변을 여러 번 사전 답사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의 짐작대로 범행 동기는 원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백 씨와 피해자 김 씨는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에게 어떻게 살인을 저지를 만큼 원한이 쌓였을까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온라인으로 시작됐습니다. 흔히 정사겔이라고 불리는 DC인사이드 정치 사회 갤러리와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해서였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약 2-3년 전부터 정사겔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남성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특성상 피해자는 여성 활동자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쏟아진 것은 관심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피해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기도 했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백 씨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던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런 백 씨에 맞서 대항했고 경찰에 백 씨와 자신을 비방하던 정사겔 활동자들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소로 피해자는 정사겔에서 더욱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백 씨와 피해자 김 씨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백 씨는 피해자 김 씨가 정사겔에 올린 고소장 진정서 인증사진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실명과 주소를 알아내고 맙니다. 피해자가 올린 사진 중에 실명과 주소가 제대로 지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일단 개인정보를 알아내자 백 씨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기도 하면서 두 사람의 상호 비방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백 씨는 2013년 7월 5일 광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 종합버스터미널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 모텔에서 지내며 흉기 2개를 구입합니다. 피해자의 집 근처를 서너 차례 답사하면서 사전 계획을 세운 그는 7월 10일 밤 외출하는 피해자를 급습 9차례를 찔러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사건 당시 매스컴은 이 사건이 이념 갈등, 보수와 진보의 대립 때문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그 때문에 정치 성향에서 비롯된 갈등이 살인이라는 참사를 불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념 갈등이 비극을 불렀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것이 사건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한 전문가는 직접적인 살해 동기는 정치적인 갈등이 아니라 같은 정치 성향을 띠고 있었지만 서로 감정을 상하는 사건으로 신상을 털고 성적으로 모욕하면서 결국엔 감정이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승태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당시 언론에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정치 토론은 단순하게 견해를 주고받기보다는 익명성 때문에 감정적 표현과 함께 견해가 표출된다며 이번 사건도 정치적 견해의 대립에 의한 살인이라기보단 감정 문제가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논쟁과 상관없는 이 사건은 일부 언론의 편향적 보도로 인터넷에서 격렬한 보수, 진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듬해인 2014년 1월 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가해자 백씨를 정신분열증 환자로 보고 정신감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편집성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30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했고 1, 2심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치료감호 판결을 합니다. 사이버 공간이 만들어낸 비극에 한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념 갈등이 만든 해프닝에 사회가 양분될 갈등을 겪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